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임금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 초창기 제1세대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이러한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수감되어서 인간이 재탄생되게 되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가 쉬운 질문, 또 다른 편에 보면 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 이승만이 부활하면 중국 공산당은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공작이라고 하는 국가의 비밀 공작 사업을 직접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과 그분의 이 사상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요, 전 세계 불순문자들, 또 특히나 이 공산당을 아주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벌이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91년도인가요? 소련이 CIS로 분열이 되고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아마 미국 소련 간의 냉전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950년대 60년대는 다소 미국이 군사력 측면에서 또 문화력 또 경제력 측면에서 소련에게 상당 부분 열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늘 소련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에서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소설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입수했냐면요, CIA가 닥터 지바고가 출간됐다는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의 소재로 비밀 공작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닥터 지바고 그러면 라라의 테마다, 또 닥터 지바고가 영화로 됐었죠. 그래서 그 두 남녀에 대한 사랑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영화에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내전 등 20세기에 비참했었던 그 소련, 러시아의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소련 공산당에서는 이 책을 금소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말기에 암담했던 사회 현상이 그대로 그 소설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CIA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소설의 원본을 입수해서 이 소설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는 비밀 공작에 착수한 거죠. 대한민국 김대중을 노벨 평화상 만드는 이런 저열한 공작 같지도 않은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작을 CIA는 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작가의 집, 작가가 살고 있는 곳에, 또 작가의 지인들이 있는 곳에 미국 CIA는 비밀 요원들을 보내서 원고를 찾기 위한 아주 다방면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를 했어요. 못 찾았다고요. 그렇게 로버트 게이츠처럼 러시아 말을 잘하는 요원들이 갔었겠지만 결국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실패한 CIA는 결코 여기서 단념하지 않고 이 작가 집에 전화를 도청을 하고 이 원고가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 실려 있다는 이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비밀 정보기관 MI6에게 협조 요청을 한 다음에 이 비행기를 강제로 이유를 달아서 착륙을 시키고 전 승객의 짐을 수색해서 이 닥터 지바고 이 원고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지바고의 원고를 네덜란드로 보낸 다음에 소련에서 인쇄기와 종이 등을 또 구입해서 소련에서 인쇄한 것처럼 보이게끔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쇄된 책을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에게 제출을 하죠.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다 제출하죠.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 노벨 문학상을 타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소련 공산당 당국에서는요, 이 작가를 압박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책을 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더욱더 이 책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CIA는 $10,000,000 이상 되는 거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게 되고 1965년 12월 22일 미국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상영이 되고 흥행 수익을 1억 1,100만 달러를 당시 달러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 즉 닥터 지바고는요, 영화, 뮤지컬,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소개되었고, 그 당시 러시아 제국, 소련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선배님 좀 장황했죠? 그러면 우남 이승만과 닥터 지바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요, 중국과 북한을 붕괴시키려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목을 따고자 했던 저 같은 사람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까? 어떻게 하면 북한 김정일을 없애버릴까? 이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임금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 초창기 제1세대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이러한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수감되어서 인간이 재탄생되게 되죠. 그 속에서 이승만이 집대성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20대 청년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당시에는 챗 GPT라는 것도 없었을 텐데 이승만은 어떻게 저런 독립정신한 책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 책자를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유엔에서 쓰고 있는 8개 국어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세계의 언어를 통해서 이 책자를 번역해서 전 세계의 성경책처럼 보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국 지역, 중화 문명권에 이 책을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에도 성경 보내듯이 이 책을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야 뭐 풍선 달아서 전단과 함께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을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 뮤지컬 이런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를 전 세계로 수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CIA는 소련의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타게끔 하면서 돈도 벌면서 소련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뭐 해야 될 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 이름 생략하고요. 이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역사 한류를 수출하는, 그리고 외화도 벌어들이는, 그리고 관광객도 불러들여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떼서 불 때우고 뭐 일석 한 3조 정도 이상은 하면서 중국과 북조선을 분열, 괴멸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될까요? 문화관광 체육부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 안에서 집필 했던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자가 중국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요, 중국 인민들이 독립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결론은 뻔하죠. 중국 공산당 무너집니다. 또 북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왕조 독재 체제를 타도를 외치게 되고 이승만 만세를 외치게 되겠죠. 즉 청년 이승만이 20세의 그 약관의 나이 때 그 20세 중반의 한성 감옥에서 쓴 이 독립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도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선생 보기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이승만은요 20대 때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썼는데 선생님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북을 빨고 있습니까? 아직도 민노총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 그리고요,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배어있는 이 핵심 사상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이 국내외로 전파가 되면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공산권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김일성이는 1974년도 비밀 교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 침투를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회의 약 90%는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었고 신학대학은 좌파 목사들의 양성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잃어버렸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교회 건물을 높이 짓고 왕국처럼 크게 짓는 것에 급급하고 경쟁하게 되었고 목사 자격증이 돈으로 뒷거래되고 있는 이 한심한 상황이 대한민국 현재 기독교계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고 이승만의 독립정신 영화와 드라마와 뮤지컬을 본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면은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은 자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3분의 1 정도 넘어가는 1,500만 명 되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것입니다.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변색되었던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와 같은 사상과 노력을 해왔던 그러한 진짜 목사들이 이 땅 위에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겠죠. 즉 자경화된 교회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35년이나 우리는 겪으면서 그야말로 무고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흑암의 세월을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와 같은 역경 또한 이겨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미국 군정하였지만 우리는 미 군정하에서 1948년 5월 10일 자유민주 비밀 총선거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에는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그 건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46년 남로당의 총파업에 이은 10월 대구 폭동 그리고 48년 4월 3일 제주 4.3 공산민중폭동과 이어지는 그해 10월달에 있었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 무수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이긴 결과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나 공산괴뢰도당,
김일성과 중국 인민해방군들의 공산 침략에 대항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우리는 마침내 국진 통일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휴전을 하는 그 협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문맹을 퇴치하였고, 박정희의 산업화 정책을 추구하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는 중화합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는 올바로 우리 스스로만 자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